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종교계와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준비 중입니다. 흑인 청소년을 폭행하는 경찰의 동영상이 퍼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뉴욕 드림 법안이 주 하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10만 달러를 투자하는 스템 분야 창업자에게 영주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시민권 시험에 불합격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뉴욕 한인사회는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종교계와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준비 중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오늘 각계 한인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은 범동포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3.1절 기념행사와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갖고 3월 3일 일요일에는 통일염원 기도회를 각 종교계의 협조를 받아 진행합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김기철 회장은 뉴욕 일원에서 3.1절 기념행사와 함께 한인사회와 종교계에서 치러지는 통일염원의 시간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한인 동포들의 많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뉴욕 일원 동포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열기가 이곳 뉴욕에서부터 크게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지난해 통일 강연회를 20여 차례나 실시하는 등 뉴욕 일원 한인사회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강력범죄 전과자의 경우 오히려 경찰이 위협을 느껴 대응을 하지만 선량한 시민에게 과잉 대응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플러싱 한인 밀집 지역에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데일리 뉴스와 뉴욕 포스트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19세 로버트 잭슨은 지난달 8일 노던 블러바드 플러싱 YMCA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잭슨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으며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리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잭슨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보도블럭에 강제로 밀며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 일은 일파만파로 번져나갔습니다. 잭슨의 변호사 제키스 린드레는 이번 주 내로 퀸즈 검사장을 만나 잭슨에 대한 혐의를 취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경찰 공권력 남용 조사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 기록에 따르면 잭슨은 불법 무기 소지와 무단 침입 등의 전과가 있으며 탈옥을 시도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불체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하는 주는 텍사스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뉴멕시코주 등입니다. 뉴욕 드림 법안이 주 하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본 회의에 상정되면서 곧 뉴욕주도 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드림 법안이 지난 12일 주 하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40만 뉴욕주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대학 장학금 등 학비 지원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드림 기금이라는 사설 기금을 조성해 불체 학생들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 내 사립대학에서 학업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제공하는 혜택을 불체 학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 드림 법안은 지난해 주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주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실버주 상원 의장 등 지역 정치인들과 뉴욕주 드림 액트 연맹, 민권센터 등은 이날 주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드림 액트의 조속한 통과를 주의회의에 촉구했습니다.
스템 분야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를 투자하는 창업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인데요. 투자 이민보다 적은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조건 충족의 어려움도 지적됐습니다. 스템 분야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은 외국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미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원에 상정됐다가 통과에 실패했던 스타트업 법안 2.0을 업그레이드한 스타트 법안 3.0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에 의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곧 연방 상원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비이민 비자로 합법 체류 중이거나 스템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에게 연간 7만 5천 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들이 1년 이내에 창업해 2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며 10만 달러를 투자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1년 후부터 3년 동안 평균 5명의 풀타임 직원 채용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비자가 취소됩니다. 법안은 또 미국 내 대학원에서 스템 분야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연간 5만 개의 별도 이민 비자를 신설하고 이들이 관련 업계에 취업해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100문제에 달하는 시험과 영어 읽기 쓰기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단답형이 줄어들고 점점 까다로워져 이민자들이나 특히 노인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합격률은 약 90%가량이지만 불합격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 거부되는 비율이 10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귀화국은 어제 2012년 12월 시민권 신청서 처리 현황을 발표하고 이 기간 심사를 마친 시민권 신청 이민자 58,575명 중 52,914명이 시민권 신청이 승인됐거나 시민권 선서를 마쳐 시민권 신청자의 약 90%가 귀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5,661명은 신청이 거부돼 10%가량은 귀화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부된 시민권 신청서 5,661건은 2011년 12월에 4,899건에 비해 16% 증가한 것입니다. 2013 회계년도가 시작된 2012년 10월부터 3개월간 거부된 신청서도 17,542건으로 전년 대비 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연방이민귀화국은 개정 시민권 시험 문제는 이민자들이 미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출제됐다며 따라서 미국의 역사와 상식을 얼마나 많이 익혀두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비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건수는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최근 3년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중 학생 비자 취득 건수와 취업 비자가 크게 줄었고 종교 비자와 교환 연수 비자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2 회계년도 비이민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학생 비자 취득 건수는 44,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5.8%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 비자 역시 5,054건으로 나타나 전년도 같은 기간 5,835건에 비해 13.4% 감소했습니다. 투자 비자 역시 3,411건에 머물러 8.1% 줄었으며 주재원 비자도 3,621건으로 6.4%가량 감소했습니다. 또한 방문 비자도 2008년 11월 무비자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급감세를 보여 지난해에 비해 33.3% 줄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한국인들이 취득한 전체 비이민 비자 건수는 99,027건에 그치면서 전년보다 무려 1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종교 비자 취득 건수는 전년보다 30건가량 늘었으며 교환 연수 비자도 56건 증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보다는 공기 좋고 한적한 곳이 장수 마을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뉴욕 시민들이 점점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평균 수명은 전국 평균보다 2.2년이 더 길었으며 영아 사망률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뉴욕시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전국 평균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맨해튼을 제외한 타 보로의 사업체들이 맨해튼에서 운영 중인 사업체보다 3배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시의 살인과 총격 사건은 32%나 감소했고 화재로 인한 사망도 크게 줄었습니다. 고교 졸업률은 41%나 높아졌고 AP 시험 응시 학생과 합격자의 규모도 커져 2002년 이후 AP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89% 증가했으며 최소 한 과목 이상 합격한 학생도 87% 늘었습니다. 흑인 학생의 경우는 2008년 이후 응시율이 26%, 히스패닉은 42% 늘었습니다. 학교 내 강력범죄도 49%나 줄었습니다. 서민주택은 올해 말까지 16만 가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지난해 5,200만 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좋은 학교가 오늘 봄학기에 무려 영어 교실을 개강했습니다. 4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수업에 임하는 열기가 청소년들 못지 않았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발음이지만 열심히 소리내어 따라하는 40여 명의 학생들. 미국인 선생님의 발음 시범 뒤 이어지는 한국인 선생님의 재밌는 설명에 학생들의 눈빛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바쁜 이민 생활 속에 소홀히 했던 영어 공부. 끝이 없는 배움의 길을 걷는 학생들의 열정은 누구보다 가득합니다. 우리 애들은 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영어를 못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미국 문화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우러 왔죠. 이런 것들이 내 집 주변에서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뉴저지 패리세이즈 파크 도서관에서 개강한 좋은 학교 봄학기 영어 교실엔 4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초 생활영어 중심으로 진행된 수업은 전직 교사 출신인 미국인 루스 씨와 가스펠 교회 이주남 담임 목사가 맡았습니다. And I pray that they learned how to speak better English through me and Pastor Lee teaching them. It's my pleasure, believe me. 50대 이상 장노년층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시작한 지 올해로 10년째. 학교는 앞으로 컴퓨터와 서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장소만 있다면은 이 점심도 무료 제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일 동안 이렇게 그전에 종전에 하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시 컴퓨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라인 댄스, 서예나 이런 것들 우리가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무료 영어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뉴저지 패리세이즈 파크 도서관에서 진행되며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K-팝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지난해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함께 기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와 맞물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타인종의 관심도 한층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전파의 현장 속을 김정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능숙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며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 이미 여러 차례 접해본 한국 음식이지만 맛보면 맛볼수록 빠져드는 한식의 매력은 그칠 줄 모르고 상한가를 치고 있는 한류와 매우 닮았습니다. LA 한국문화원과 다문화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민속 한마당 행사에는 세종학당 수강생 300여 명이 모여 한국의 설날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또 이날 수강생들은 한국어 교사들과 함께 명절 세식 풍속인 제기차기, 윷놀이 등을 마음껏 즐기며 한국 전통 문화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their Korean traditional food, which is very 맛있어요. I like it a lot. And then now we're gonna play some games, which Koreans used to play a long time ago. Like LA 한국문화원이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 세종학당은 초기 10명으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한 학기 수강생이 500명으로 늘어나 80여 명은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미국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을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창설된 세종학당이 K-팝 열기와 함께 이제는 한류의 지속과 한국 연예문화 산업 시장 확대라는 부차적인 목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종학당에서는 한국 전통 문화를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K-팝과 함께 찾아온 한류 열풍이 한국 문화 체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금전 관리를 각자 따로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남편의 월급이 부인의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유명 은행인 중국 초상은행. 얼마 전 부부를 겨냥한 돈 모으기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남편 통장에 월급 등 일정액 이상의 돈이 들어오면 아내 계좌로 몽땅 자동 이체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돈 모으기 서비스를 환영합니다. 我觉得对于那个管理老公的钱，我觉得也有一个比较好的好处吧，不会让他出去乱用钱。 하지만 남성들은 월급을 용돈만 남기고 모조리 빼앗기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역사상 남성에게 가장 끔찍한 은행 서비스라는 주장이 올라오는가 하면 아예 해당 은행 계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我不觉得这个业务好。为什么不觉得它好？ 你男人手里头没钱，那还叫男人吗？ 일부 여성들도 남성들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냅니다. 我觉得其实男的也要有自己的自主权嘛，对吧？他对自己的财务的一个自主权。如果说，我觉得这样子感觉好像还挺不好的。 남편들의 비난이 뒷발치자 은행 측은 설사 남편의 월급이 아내의 계좌로 자동이체되더라도 다시 남편의 계좌로 자동이체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검찰은 어제 지난 4일 뉴저지 애틀랜틱시티에 있는 한인 정모 씨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공범 김모 씨와 함께 미시시피주 빌록시에 합숙소를 차려놓고 전문적으로 여성들을 끌어모았으며 인터넷과 지역신문 등의 광고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미시시피 외에 다른 주로도 매춘 여성들을 공급시켰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올 메모리얼 데이에 재개방됩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지난해 10월 내부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샌디로 일부 시설이 파손돼 운영 중단이 장기화됐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연방정부의 샌디 피해 복구 예산을 지원받아 공사를 마치고 오는 5월 27일 개장합니다. 민권센터가 오는 19일 오후 7시 플러싱 사무실에서 주택 차압 방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주택 차압 방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됩니다. 퀸즈 카운티 법원이 최근 적체된 주택 차압 케이스를 본격 처리하기로 하면서 차압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신규 세종학당 지정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10명 이상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2개 이상과 전체 교원 최소 50%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한국어 교육 전공 또는 부전공자이어야 하며 한국어 교육 경력 최소 1년 이상자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세종학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주 화창하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전 약간의 눈발이 날리면서 기온은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맑겠으나 춥겠으며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